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TV의 강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서 카이로 테라피, 그게 무슨 말이냐? 카이로프락틱, 균정법, 이소가이요법, 스포츠 마사지, 딥티슈 마사지, 이런 모든 학문을 공부를 하고, 출라요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꾸준히 몇십만 명을 시술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그 이름하여 강서 카이로 테라피라 제가 명명을 하죠. 그러면 강서 카이로 테라피의 장점은 무엇이냐?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쉽게 통증을 없앨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것이 강서 카이로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떻게? 약을 먹지 않은데도, 주사를 맞지 않은데도, 침을 맞지 않은데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서 카이로 테라피를 알면은 건강이 보인다. 강서 카이로 테라피를 알면은 근본적인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리를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서 카이로 테라피, 제가 이름이 강교수 교수니까 강서를 한 거예요. 카이로, 그리스어로 선, 테라피 관리하는 이 뜻이죠. 자, 강서 카이로 테라피의 1강을 보면은 해부생리학, 안전수칙, 척추교정의 필요성, 왜 환자가 많냐, 후두골 건축관리, 경추 건축관리, 쇄골 건축관리, 시술자의 손 강화법. 여러분, 시술하는 분도 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TV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척추나 건축이나 신체의 근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강이 있고 2강, 3강, 4강 쭉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과정 전체를 강의하는 게 강서 카이로 테라피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강까지 있느냐? 또 있죠. 6강, 7강, 8강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 6강, 7강, 6강, 7강, 8강 중에 10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강서 카이로 테라피의 강의를 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부생리학, 안전수칙이라도 하는데, 해부생리학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에 상염의 구조, 중염의 하주, 하염의 구조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우리가 근육 위주로, 척추 위주로, 뼈 위주로, 뼈와 뼈 사이에서 나오는 스파이럴로부터 신경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해라는 얘기지. 해방 공부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추, 서비컬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있고 신경은 던져 쌓이며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다. 소라식 12개의 뼈로 이루어있고 신경은 12쌍인데 간, 위, 소장자, 신체, 인체 내부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 럼버 5개의 신경은 하지로 내려간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가 저릴 수가 있고 종아리가 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부학을 접목해서 신경학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뉴럴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거는 우리가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덜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해야 된다. 자, 근육도 팩트리스 베이스, 대형근, 바이셉스, 사원이드근, 트래피즈, 승모근 이런 메이저 근육들이 있는데 이 큰 근육들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이 어떻다? 신경의 말초신경이 근육 속으로 흘러다닌다는 개념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근육을 푸는 거는 간단한 병을 치료하고 경락을 관리하는 간단한 병을 치료하시지만은 뼈 교정, 척추를 교정하면은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 가장 굵은 스파이럴 러브루트라는 신경근이 척추뼈 추가근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근육 속으로 연결해가지고 근육으로 쭉 흘러간다. 그런 구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해부학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부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실기를 하면서 치료 방법을 배우면서 제가 해부학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수칙. 안전수칙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안전수칙은 꼭 알아야 돼. 왜냐? 안전수칙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사망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다른 거는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렸어. 다시 공부하면 돼.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 제자분들 공부했는데 잘 모른다. 내가 뭐 다시 물으면 안 가르쳐주나요? 가르쳐주지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돼.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 자, 그래서 안전수칙의 제1원칙이 뭐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척추나 관절에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멘트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는 우리 여기 관리를 받아 오는 분들이 오면 반드시 그 멘트를 합니다. 왜냐? 척추나 관절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왜 그걸 물어봐야 되느냐? 첫 번째. 뼈에 수술을 해서 쇠를 박았다. 그러면 그 주위에 근육을 풀거나 교정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목이다. 그러면 목을 근육을 풀거나 교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에 시술을 해서 쇠를 박았다. 그러면 등과 허리 쪽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인체는 소주인데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 부분을 쇠로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나머지 부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목을 쇠로 고정을 했다. 핀이나 와이어로 박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다? 등이나 허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좋아. 그럼 덩어리 관리를 하면 되지. 그럼 몸이 좋아지냐? 좋아져요. 그러면 수술도 뭐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밖에 보면 알지 않느냐? 아니에요. 목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수술 발달해가지고 입을 아버리고 오픈 마우스 입을 아버리고 입을 벌리고 앞에서 수술을 해 들어가요. 그럼 경추 수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목뼈. 그럼 표도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이 물어봐야지. 그래서 척추나 관절에 수술할 적이 있느냐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허리에 디스크 수술해가 허리에 쇠를 박아놨어. 그것을 뭐 내가 잘합니다. 뭐 근육을 푼다고 흔들고 그걸 교정해봐. 터져버려. 그럼 의료사고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안전수칙은 한의사들이 추나요법 하는 한의사도 알아야 되고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하는 의사를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 해가지고 엎드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추골동맥이 약해져 있어. 추골동맥이란 말은 어떻다? 목 경추뼈 행돌기 공 사이로 올라오는 게 추골동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추골동맥이 끊어지면 3초내로 서든 데스 신드롬 3초내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전신마비 뼈뼈사이 끼기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추골동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 일반 사람은 어떠냐? 일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추골동맥이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런 것도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보이는 만큼 고객들 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척추나 관절에 수술할 적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아. 왔는데 운동도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어떻다. 이 느낌이 좀 안 좋아. 사람이 활기차지도 못하고. 그럼 추골동이 약해지니 안 약해지니 텐트 하면 되겠네. 그럼 텐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 간단해요. 자, 오른쪽으로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20, 19, 18 숫자를 거꾸로 10까지 해보세요. 20, 19, 18, 17 시작 소리 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하나. 이러면은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럼 또 반대쪽을 또 보는 거예요. 반대쪽 보고 하는 거. 또 20, 19, 18, 17 얘가 쭉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셀 수 있으면 이 축을동이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축을동이 이상인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만 들고도 활기차고 하는 사람 안 해도 돼, 솔직히. 근데 좀 사람이 힘도 없어 보이고 운동도 안 하게 보이고 전 뭔가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테스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 관리할 때는 여러분들 가이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전이다. 척추교정의 필요성. 자, 1강의 척추교정의 필요성. 척추교정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번 볼게요.
엄마 뱃속에서 세 바퀴 반을 돌고 치골이 엄마가 치골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애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머리를 집어넣습니까? 머리를 당깁니까? 머리 당기잖아요. 알게 모르게 당기잖아요. 부드럽게. 그러면 어때요? 애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단애기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목뼈가 얼마나 강하겠냐고. 약하잖아요. 그걸 당기는 순간부터 목뼈가 늘어납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척추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뭐 치료할 수 있냐?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태어난 어린이부터 80대, 90대, 100세 된 어르신까지 누구나 다 척추 교정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근육 관리를 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마사지는 필요하다. 근육이 굳으면 마사지가 필요하고, 뼈가 틀어지면 척추 교정, 체형 교정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다? 근본적으로 건강해진다. 뭘 하지 않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데도, 주사를 맞지 않는데도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척추 교정은 또 어린이부터 어린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척추 교정은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왜냐?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파인, 척추를 보면 꼬리뼈가 있습니다. 꼬리뼈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뭐예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항 속에 건붕어를 보십시오. 앞으로 차고 나갈 때 어때요? 꼬리를 흔들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 인간도 꼬리뼈가 있어요. 왜냐? 네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열매를 따먹고 엎드리고 열매를 따먹고 하다 보니까 엎드리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서서 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척추가 쉽게 터지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서서 다니니까 1층짜리 건물이 63빌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해일이 치면 어때요?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거와 똑같은 이유죠.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척추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지속적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21세기의 유망 직종 중에 포춘지에서 이 마사지나 척추 교정은 꼭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망 직종 중에. 왜냐? 이건 로봇으로도 되잖아. 이거는 AI로도 되는 게 아니야. 사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백조의 세포가 다 다르고, 뼈의 형태가 다르고, 뼈의 크기가 다르고, 뼈의 강도가 다르고, 근육의 강도가 다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없어질 직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망한 직종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왜 환자가 많으냐?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척추가 쉽게 틀어지니까 척추 사이에 스파이럴로부터 신경근이 눌리니까 병이 오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두골 근육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후두골 근육 관리, 후두골 여기잖아요. 후두골 누구나 다 알지. 머리에서 끝나는 여기 후두골. 그런데요, 디스크 환자를 치료할 때 후두골을 관리하는가 하고, 단순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후두골 관리를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후두골 관리를 하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컨택을 해서 관리를 할지라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수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경추 근육 관리. 경추도 마찬가지. 디스크 환자의 경추의 근육 관리하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 근육 관리하는 차원이 다르다. 또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사람하고 왼쪽으로 틀어지는 사람하고 후만된 사람하고 엔테리어 스플래시즈 전만된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쇄골 근육 관리, 쇄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이 쇄골이 변이가 온거하고 남성분이 쇄골이 변이가 온거하고 또 그 사람이 경추와 관련된 연관성을 따져볼 때에 쇄골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어떠하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술자의 손 강화법. 시술자가 손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아무리 기술해도 손을 많이 쓰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여자 손처럼 이렇게 연하게 보여도 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서랍 제 밑에 저 배알이죠. 자, 그래서 손도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배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은 손으로는 엄청나게 이 근육과 뼈가 강화가 됩니다. 겉으로 표가 안 나요. 이러한 테크닉. 그 다음에 고객을 관리하고 나면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반드시 찬물에 손을 씻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찬물에 손을 씻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손을 찬물에 씻는과 동시에 내 손에서 미세하게 기가 빠져나가기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위생적으로도 좋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을 익히고 하면은 훨씬 힘이 덜 들죠. 왜냐? 열의 압력을 가할 때가 있고 한두 개의 압력으로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은 꼭 100의 압력만 하려고. 100의 압력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지가 힘들지. 몸이 좋아지는 효과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힘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강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두 말씀드렸죠. 목 디스크 환자와 일반 사람들이 후두부를 관리할 때 방향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시술자의 손관리 강화법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제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왜 모든 공중파 대한민국 케이블 TV 한 10개 방송국을 전부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무시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지금 또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은 설명을 했고요. 이 실습은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스카이로 테라피 1강부터 10강까지 강의를 로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제자분들은 특징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강의를 해드린다. 한 번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는데 1강 실습으로 들어가는데 실습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